오늘 방금 이제 자구 누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누나도 이제 영상외과를 하고 있으니까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코필러를 맞으셔가지고, 옛날에, 엄청 옛날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코필러를 맞으셔가지고 여기가 조금 울퉁불퉁하다고, 이거를 좀 봐줄 수 있냐, 언제 했는데, 그러니까 좀 오래됐어, 10몇 년 전에 했대. 근데 초음파 보니까 코필러가 아직도 있대. 근데 나는 그거 좀 별론데 하면서 방금 문자를 보냈어. 이렇게 막 피부 미용을 하다 보면은 이 시술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시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효과가 없는 시술도 되게 많고, 그거를 오늘 이제 영상에서 좀 다뤄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쨌든 1번은 코필러. 코필러는요,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었어요. 애교 필러도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애교 필러도 과하게 하니까 막 애벌레살에, 그리고 여기 피부 좀 처지고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은 했을 때는 너무 좋아 보여. 하지만 우리가 좀 멀리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내가 2년, 3년 뒤에 됐을 때 예뻤던 모양들이 잘 유지가 되는지, 그거를 따져야 되는 거지. 코필러는 그런 의미에서 좀 별로다. 왜냐면 코는 처음에 했을 때는 반듯하게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한 6개월, 뭐 8개월만 지나도 모양이 금방 좀 빠지고 옆으로 많이 퍼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코필러를 아무리 저는 잘해도 이게 결국 모양은 나중에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안 이쁘게 돼. 또 나는 수술을 하기는 무서우니까, 그러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코필러 넣고 그 다음 녹였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할 거다, 이런 분들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코 같은 경우는 또 괴사나 이런 것들도 좀 많거든요. 혈관 압박이나 혈관에 이제 필러들이 들어갔을 때 옛날에 막 실명되고 막 이런 얘기들 많았죠.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코필러 시술을 하다가, 왜냐면 이제 코에 안구 혈관으로 연결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코필러를 넣었을 때 안구로 필러가 확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혈관도 딱 막히면서 실명이 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옛날에 많았죠. 그래서 초창기 때 한 10년 전쯤에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무섭죠. 특히 이제 콧등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코뼈 중간부터 코끝까지, 이제 콧등 그리고 코끝 이런 데는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혈관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항상 필러를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항상 또 말씀을 드리는, 피부 탄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톡스를 맞고 나서 심술보 라인이 또 더 깊어지는 느낌도 좀 나고 하는 게 이제 턱 보톡스, 이런 것들을 좀 잘못 맞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많은데 턱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피부 탄력도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술과 그런 보톡스 테크닉으로 좀 맞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색소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IPL 아직도 많습니다. IPL. 이게 IPL이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왜냐면 IPL은 굉장히 다양한 레이저 파장을 한 번에 빵 내기 때문에 홍조도 좋아지고 색소도 좋아지고 주근깨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지는데, 기미가 깔려 있거나 피부 톤이 너무 어두운 분들은 IPL 했을 때 화상을 입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IPL은 또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IPL이 기미가 있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잘 쓰는 선생님들이 잘 없어요, 제가 알기로. IPL이 굉장히 어려운 레이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초반에 나왔을 때 너무 핫했죠. IPL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IPL은 무서운 레이저다, 딱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탄이에요. 수류탄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류탄 던지면 이제 뭐 색소가 좋아질 것들은 좋아지고 또 부작용들도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편이죠. 던지고 이제 좋아지면 너무 땡큐고, 이제 기미가 팍 올라오거나 더 심해지면 그 치료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은 여드름 레이저. 저희도 많이 하거든요. 골드 PTT라는 치료하고 테라클리어라고 하는 그런 레이저,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스무스 빔이라고 하는 뭐 피지선을 좀 파괴하는 그런 레이저들이 많은데, 물론 레이저 치료가 굉장히 큰 도움은 줘요. 근데 레이저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추천드리지만, 레이저를 꼭 내가 해야 된다는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런 느낌이에요. 영양제 먹죠. 영양제 먹으면 그래도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근데 하지만 영양제 먹는다고 그 다음날 내가 막 근육이 생기고 막 엄청 막 몸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드름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빨리 좋아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들, 특히 우리 왜 아이돌 친구들이라든지 결혼식을 앞두거나 아니면 내가 좀 중요한 뭐 일정들이 있어서 면접이 있거나 했을 때 빨리 여드름이 좋아져야 돼. 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나는 천천히 좋아져도 돼 하시는 분들은 약물 치료를 잘 하면 충분히 또 좋아질 수가 있다. 여드름 레이저 치료가 금액 대비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드름 1차 치료는 이제 바르는 뭐 레티노이드나 과산화 벤조일,
것들 아니면은 뭐 먹는 약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몇십 년 동안 데이터들이 많이 있죠. 레이저라는 게 또 비용도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레이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지 분비가 좀 많은 분들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런 것들을 또 집에서 좀 잘 써주시면 피지 분비가 좀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윤곽 주사. 얼굴에 윤곽을 만들어주는 주사라고 해가지고 조각 주사, 윤곽 주사 뭐 병원마다 이름이 다른데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이제 윤곽 주사에 많이 섞으면 당연히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그 여드름 났을 때 맞는 주사가 있어, 스테로이드. 그거 맞으면은 피부가 움푹 패이거든요. 그런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은 윤곽을 만드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윤곽 주사를 만들 때 스테로이드를 다 넣어요. 많이 넣어요. 많이 넣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 월경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윤곽 주사들이 병원마다 이제 레시피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화된 약은 아니죠. 병원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주사들이 좀 물음표예요, 물음표. 왜냐면 병원마다 다 어떤 식의 혼합이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윤곽 주사가 아니라 아예 그냥 대기업에서 지방들을 좀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사들이 나와요. 완제품들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허가가 된 제품. 차라리 이제 그런 주사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한 것처럼 피부가 얇은 조직들이 있어요. 여기 눈밑이라든지 이마라든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우리가 콜라겐 주사를 놨을 때 결절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피부과 선생님들도 눈밑에 막 주사 맞고 본인이 막 테스트를 하면서 결절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눈밑이나 이마 같은 이런 부분은 콜라겐 주사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바디 필러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필러가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주사잖아요. 어깨 막 뽕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직각 어깨 딱 이렇게 제니 어깨 만들고 엉덩이에 필러 넣고 골반에 필러 넣고 하는 시술들이 있어요. 이런 시술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얼굴에 필러를 넣는 거는 그래도 몇십 년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바디 필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 많이 쌓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선구자이긴 한데 근데 아직은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지 않아서 몇 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봤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는지 아직 많은 임상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이제 그런 시술들이 조금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바디 필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얼굴에도요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요 이 무게 때문에 처져요, 필러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이 무게를 지탱을 못하고 당연히 처지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디 필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필러를 넣었을 때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필러를 넣으면 막 이동한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골반이라든지 엉덩이 같은 경우는 앉으면 압박을 받는 부위잖아요. 필러가 아주 단단한 고형 물질이 아니거든요. 압박을 받으면 옆으로 퍼져요. 그러면은 그 필러들의 모양이 좀 뭉그러질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이 좀 될지도 모르니까 바디필러는 모양을 만들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그 무게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또 처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맨날 반복하는 건데 흑자 치료하는데 흑자랑 주근깨 잡티 치료하는데 토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토닝은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 수조가 있으면 돌멩이가 딱 안에 있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잉크를 딱 섞어놨어. 그럼 이제 잉크랑 돌멩이가 딱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잉크 물을 좀 맑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많이 넣으면 되죠. 맑은 물을 많이 넣으면 막 흘러내리면서 잉크 물이 빠지겠죠. 그게 토닝이에요. 근데 토닝 그거 한 100번 했어. 맨날 맑은 물을 넣었어. 아무리 맑은 물을 많이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돌멩이가 막 빠져요? 밖으로? 안 빠지죠. 그래서 주근깨나 흑자 이런 것들은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번에도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흑자나 뭐 주근깨나 그런 색소들은 토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야 된다. 다음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실리프팅. 실리프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가 엄청 오래 가지는 않으면서 붓기나 멍이 또 심하면은 막 한 달까지도 갈 수가 있고, 초반에는 효과가 좀 좋아 보이는 듯 하다가 또 금방 처지니까 그렇게까지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딱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이제 실 같은 거를 좀 자주 했을 때 얼굴에 유착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섬유화된 조직으로 또 대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피부 자체의 탄력성이 결국은 또 더 내려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저도 실리프팅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런 시술 위주로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 내용들이 또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놀라운 회복을 도와드려요.